네, 오늘 오후장 시장 얘기 좀 하고요. 그리고 투자할 만한 종목들 골라보는 유망주 시간도 갖도록 하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멘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남대문 지점의 이상경 멘토도 같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일단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3대 지수가 대부분 또 상단을 좀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상승세가 조금 더 유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어제 이제 국내는 코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주고 또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가 한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3,700억 원 정도 이 시각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게 하는 건지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물어보죠. 김영재 멘토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시장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결렬에 따른 뭐 미국 디폴트 우려감이 많이 지금 해소된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을 위해서 주요국 방문 일정까지도 취소했고 담화를 통해 예산 합의 확신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상대방인 메카시 하원 의장이 주말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디폴트로 갈 확률은 매우 낮아졌다. 뭐 사실상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디폴트 우려감 사라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 물론 아직도 남아 있지만 증시가 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런 경기 침체가 왔다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고용 지표라는 것이 아직도 견조하기 때문에 최소한 3분기 내로 경기 침체가 바로 올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종 위주로 실적 위주의 업종 위주로 좀 상승하면서 단기 강세 국면으로 연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뭐 지난번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지만 한국 남아 있는 5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가 그 고점을 기록했던 것이 5월, 6월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기고의 효과에 따라서 상당히 시각적으로는 이제 소비자 물가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동결도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증시는 결국 긍정적인 뉴스룸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디폴트 가능성이 완전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박스권 양세로 보고 2,550선까지는 주식을 좀 보유하는 관점 그리고 그 이후에서는 그 후에 이제 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은 박스권인데 상당히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2,550선까지는 좀 상승의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김영재 멘토께서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상경 멘토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까운 일본이 지금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대감 자체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재차 기대감이 좀 발현이 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 반등하고 조금 아쉬운 현재 뭐 시장 분위기인데 거래 대금이 좀 살아나고 있지는 못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번 달 말까지 계속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좀 트리거가 반영이 되는 모습인 것 같고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는 좀 좁은 박스권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하락하면 주식을 좀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대기 자금이 현재 좀 풍부한 상태라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외국인들 현물 수급이 3일 정도 잡아주면서 그동안에 조금 쉬었던 2차 전지가 조금 반락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주도주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최근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엔터주까지 주도주를 좀 형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성수기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게임 업종을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한 1년 반 전만 해도 빌보드에 예를 들어 새로운 신곡이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기사 노출이 됐는데 요즘에는 빌보드에 올라가는 게 당연히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시장 평판이라든지 레퍼런스가 좀 바뀌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엔터주가 좀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주도주에 대한 어느 정도 교체 부분 그러면서 강세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주도주가 만들어주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가야 되는데 올해 1월 효과를 기준으로 1분기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2차 전지가 조금 쉬어가면서 그 바톤을 넘기는 가운데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생각처럼 좋은 분위기로 만약에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아마 2분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이 조금 좋죠. 엔터주는 그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살짝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앞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뭐 AI라든지 로봇 관련주들도 괜찮거든요. 김영재 멘토께서는 지금 주도주의 흐름이 아니면 순환매 형태가 간다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좀 갈 것 같아 보이십니까?
네, 지금 사실 뭐 주도주 순환매로 가는 건 맞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는 또 확실하게 주도 업종으로 나설 만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자동차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가야 되는데 또 주가는 그렇다고 해서 또 업종 대형주들이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닌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업종 주도주로 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큰 종목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 업종이 그나마 여기서 반등에 좀 성공해서 전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기대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의 주도는 결국 반도체 업종을 위주로 한 파생되는 그런 업종들, 뭐 AI도 사실 반도체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좀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AI도 이제 뭐 반도체와 곁들여서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도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큰 틀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파생되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로 대장 업종으로 이제 반도체가 간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은 업종의 종목들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I도 결국에는 반도체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떻습니까? 김영재 멘토는 이제 AI 쪽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상경 멘토는 뭘로 보십니까? 뭐 어디에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1분기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반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이래 가장 최대 손실 구간을 기록한 반면에 하반기에 좀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감산에 대한 부분 효과가 3개월 정도 지연이 되면 이 부분부터 발현이 되기 때문에 2월부터 감산했다라는 부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빠르면 5, 6월 달, 늦어도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감산 효과가 디램 가격 반등을 좀 이끌어갈 것 같고요.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산 대수를 늘리는 캐파 증설이 가까운 인도를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좀 발현이 되는 시점이고 딜러 마진 자체가 굉장히 스프레드가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조금 줄어든 실적을 자동차가 좀 커버리지 하는 것 같고요. 화학 업종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좋은 상황이 구현이 될 것 같아요. 유가 부분이 좀 하향 안전세를 취해주면서 스프레드 마진이 극대화되면서 NCC 쪽에서 회복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 정유화학 업종들도 좀 시니컬 쪽에 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경기 민감주인 정유화학까지 조금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거의 6만 6천 원 부근까지 와 있죠. 근데 6만 6천 원을 잘 못 뚫거든요. 최근에는 이 정도 선이면 항상 좀 꺾이고 그랬는데 김영재 멘토께서는 여기서 좀 더 위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이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네. 일단 수급이라든지 반도체 수급에 대한 그 코멘트들이 좀 더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고객사들도 재고가 이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삼성전자가 사실 재고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기타 뭐 마이크로든지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좀 소극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더더욱 감산에 동참함에 따라서 한 2분기가 지나서 3분기 초입쯤에는 재고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추이로 지금 진입할 수 있다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이 반도체 가격도 수급 논리이다 보니까 이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이제 재고는 감소해서 공급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3분기부터는 실적이 반등하는 구간에 진입한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진입한 그런 구간이 많긴 한데 그렇다면 지금 누가 지금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냐를 보면 네. 외국인들이 지금 4월 이후로 거의 3조 5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순매수 추이가 지속적으로 연계된다 그러면 결국 이 고점을 더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 삼성전자가 좋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 비메모리 쪽에서 파운드리 관련해서 수율이 정상화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위주의 고객사 확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TSMC에 빼앗겼던 주요 고객사들이 다시 또 이제 삼성전자를 또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본다면 외국인들도 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캐치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도 추세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 추세로 탄 만큼 7만 전자 근접 이야기도 멀지 않은 시기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년 전 주가 정도로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1년 전 52주 신고가로 보면 한 1% 정도 마이너스 상태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삼성전자 들고 계셨으면 거의 뭐 제로죠. 수익률이 제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 2년 차 들어오면서 정부의 정책 테마 쪽으로 좀 관심 가질 필요도 있다. 2년째 됐으니까 조금 더 그쪽에 관심 가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게 이제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경 멘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집권 2년 차의 정책적인 드라이브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반영이 되는 시장인데, 이전 정부에서 준비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좀 실현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기업이 따라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 가운데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대한민국 대부분의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는 새롭게 좀 시장에서 IRA 세부 법안에 대한 세제 혜택 부분이 3분기부터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숫자로 이어지는 부분은 4분기 정도면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머터리얼 쪽에서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양극재를 중심으로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50대 50이죠. 발현이 되는 부분들이 다가오는 분위기인 것 같고,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폴란드를 중심으로 사우디 그 밑단에 이집트 가까운 영국 같은 경우도 좀 준비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숫자로 좀 이어지는 분위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방산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탑픽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LIG, 넥스원, 현대, 로템까지 숫자는 좀 확인이 됐는데, 분위기가 작년 3분기 말부터 올해 1분기 초까지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업체가 없고 과정기업이고, 상대적으로 국내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국제적인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방산업체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로 하반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시장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고요. 그러면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죠. 먼저 단기 유망주부터 좀 보겠습니다. 김영재 멘토가 오늘 가져오신 단기 유망주 GKL입니다. 1분기 경쟁사 압도하는 수익성이 실현됐다. 이 카지노 관련 업체 있죠? 저희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이상경 멘토 SM 가져오셨군요. 엔터주 다음 대장주는 SM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GKL부터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GKL은 뭐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인 공기업인데요. 다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와는 달리 100% 카지노 업장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그리고 서울시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지금 3곳이 있는데 그 중에 2곳을 운영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를 좀 보유하고 있다. 근데 올해부터 용산 드래곤시티로 개장해서 리뉴얼 효과와 함께 캐파 증설 효과까지도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적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272억 원을 기록했는데 컨센서스를 42% 초과했고, 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가 지금 190억 원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안 나왔는데 이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인데, 2019년 1분기 실적과 비교해봐도 매출은 동일한 수준인데 영업이익은 그 당시 기록했던 165억보다 훨씬 더 상했던 점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비용이 아직까지 지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실적을 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수익성 방어의 그런 노하우가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방문객 수 회복도 들어졌고, 그다음에 드랍액도 고르게 증가했는데 일단 또 중요한 것이 1인당 드랍액이 지금 훨씬 더 증가했다는 점. 그 이유는 아무래도 3년 동안 그 배팅했던 할 수 없었던 그런 거에서 보복 심리에 따른 배팅이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4월 매출액을 공시를 했는데 456억 원으로 월별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바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지금 성수기인 것도 있고 해서 1분기처럼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모멘텀이 있는데 중국인 VIP 매출 회복 기대가 가능하다고 해서 본격적인 중국 리오프닝 수혜는 좀 하반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주가 반등 기회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수급적으로도 지금 기관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현재 지금 PER 13.7배 정도 되는데요. 과거 대비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개선세를 노린 매수 관점의 전략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KL
목표가 23,000원에 손절가 17,500원 제시하셨는데요. 목표가 23,000원은 최근 GKL이 2020년도 이후에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가격입니다. 그만큼 GKL에 대한 영업 개선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자, SM 가져오신 이상경 멘토 단기 유망주 소개 좀 받겠습니다. 네, 뭐 이번 달 초에 그 타이어 미디어 컨텐츠를 말씀을 드리면서 엔터 44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ETF 매매로 좀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 국부 펀드를 통해서 9,800억 15만 원 공개 매수를 통한 카카오가 2대 주주로 들어서면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이긴 하지만 상장이 된다는 조건 하에는 현재 시장 평가가 한 25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SM 자체에 대한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비욘드 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김범수 회장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SM일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YG 엔터라든지 JYP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SM 주주 같은 경우에는 뭐 15만 원 공개 매수 전후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디어유를 중심으로 이수만 대표가 이제 물러서면서 거기에 들어왔던 자본 차입이라든지 경영 이익 같은 경우가 아마 2분기 특히 3분기부터 좀 다시 또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약 1,0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SM에 좀 환원이 된다라고 하면 멀티레이블을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3분기부터 경영의 정상화가 좀 움직인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카카오에 대한 시너지 그리고 엔터 44 중에서 아직까지는 주가가 덜 올랐다라고 하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기다려 본다라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주가 흐름들이 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4만 원 잡혀 있습니다. 손절가 10만 원이고요. 하이브하고 이제 그 M&A 관련해서 계속해서 카카오가 싸울 때 주가가 16만 1,200원까지 한번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M&A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조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는 뭐 M&A도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이 가격 간다, 또 그렇게 해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SM 단기 유망주로 저희가 이상경 멘토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중장기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분이 가져오신 중장기 유망주입니다. 롯데케미칼, 김영재 멘토 2분기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실적 관련주라는 얘기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경 멘토는 메디톡스, 보톡스 대장주가 귀환했다라고 말씀 주고 계시네요. 롯데케미칼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죠.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거의 1년간 지속된 적자를 이제 거의 탈피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되는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포트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살펴보면 지난 4분기에 4천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262억 원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였던 1,500억 적자를 대폭 축소하는 기대 이상의 정말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은 아무래도 적자의 주범이었던 기초 소재 부분이 흑자 전환하는 것이 컸는데, 특히 NCC 관련 제품 가격과 원료 가격의 차이는 그 스프레드가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원료인 그러니까 납사죠. 나프타 가격이 전년 대비 한 22% 하락했고,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고객사들이 재고를 늘리기 시작해서 제품 가격도 상승한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이제 흑자 전환 예상되는데, 일단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과 함께 NCC 가동률이 1분기 한 85% 정도에서 지금 현재는 한 90%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낮아진 그 나프타 가격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공급 증설에 대한 부담도 어제 좀 마무리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한 700억대의 영업 흑자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에 분기별로 실적 회복세는 더욱더 가파라질 전망입니다. 네. 특히 이제 2분기에 그 지난해 인수했던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제 연결로 기준으로 잡히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이익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매출단에서 외형성 단위로 가능할 전망이고, 어떤 2차 전지에 관한 그런 실적이 잡히는 것에 대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분기 같은 경우도 중국 리오프닝 가시화 전망, 여기에 공급도 이제 증설을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 증가세가 꾸준하게 진행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수급 개선 사실 확인하시면서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21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입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이상경 멘토가 얻어주신 중장기 유망주는 메디톡스인데요. 메디톡스는 저희가 어디에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까요?
네, 뭐 아침에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성형외과 의사분이신데 전화를 드리니까 중국 공항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중국에 시술을 하러 왔다 갔다 하시는데 최근에 그런 니즈가 좀 커져서 출장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이 되는데 성형외과 의사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현이 되는 게 이제 이런 균주를 가지고 톡스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주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커지는 시장인데 8년 동안 쌓아왔던 대웅제약하고 부분들이 일단 1심에서 승소를 거뒀고 휴재라고 부분도 ITC 쪽에서는 준비되는 부분들이 아마 3분기 정도면은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어서 메딕토스 입장에서는 빼앗겼던 균주에 대한 흐름들을 가져오는 입장, 그리고 미국과의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휴재라고 마무리 지으면서 하반기 쪽에서는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시가총액 1조 6천억 정도 내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매출은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 정도 부분이 좀 꺾인 부분이 아마 계속적으로 소송에 나가는 비용들이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발현이 됐는데 부사장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하반기 준비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보토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커져 있는 가운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국내 쪽에서는 대웅제약하고 부분들이 마무리됐다라는 기대감, 해외 쪽에서는 휴재가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 확인.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내 쪽에서 가장 큰 레코드를 갖고 있는 게 메딕토스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영광을 좀 찾아오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에 좀 다가오지 않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메디토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좀 드리고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목표가 30만 원 그리고 손절가 20만 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디톡스에 대한 설명 들었고요. 1차 목표가 30만 원에 손절가는 20만 원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영재 멘토 그리고 이상경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